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오늘요.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존리 대표님이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메리츠 자산운용사 대표님이세요. 네, 그러시고 80년대 초에 연세대 경제학과를 자퇴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미국으로 가셨어요. 뉴욕대 회계학과를 졸업을 하셨고 원래 굉장히 엘리트셨네요. 네. 아,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KPMG의 전신인 피트마이크에서 회계사로 일을 하시다가 미국 투자회사인 스컬더 스티븐스 앤드 클락으로 옮겨서 코리아 펀드를 운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월가의 스타 펀드 매니저로 알려지기 시작을 하셨다.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현명한 주식 투자의 문화를 좀 한국에 정착시키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초등생활 처방전 이 학부모님들과 이 많은 학생들에게도 좀 현명한 주식 투자의 문화를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다. 그리고 사교육보다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개미들은 주식 하면 안 된다. 어차피 위에서 다 자기네들끼리 하니까 돈 벌 수 없다.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00%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대표님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거 아니나요? 아니요, 저보다? 주식은 정보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주식 가격이 막 출렁이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그런 거에 따라서 사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 회사는 그대로 있어요. 네. 그죠? 근데 망하는 회사도 생기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금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금융을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안 가르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집을 내가 갖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내가 월세를 사는 게 유리한가 따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럼 월세를 사는 게 어떻게 하면 유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계산할 줄 알죠. 네. 월세를 사는 게 유리한가, 집을 사는 게 유리한가.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월세가 100% 유리한 거예요. 나 왜요? 지금도 한국에서 월세를 살고 있죠. 아, 정말요? 그럼요. 집을 갖고 있게 되면요,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있고, 월세를 사게 되면 월세를 사면서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그 비용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월세로 사시고 다른 자산을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주식을 그게 투자해야 훨씬 내 재산을 빨리 불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망한 이유가, 일본은 내가 볼 때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네. 일본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아니면 예금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똑같죠. 네. 근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는 게 금융교육이고 우리 아이들이 따져볼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월세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냐면 간단해요. 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만약에 10억이다. 네. 그러면 월세를 얼마큼 받아야 될까? 근데 사람들은요, 월세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 버리는 돈. 네. 집을 사면 버리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은행 이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라는 거, 이런 걸 배워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에 집 살 거를 이제 월세로 살고 나머지를 주식 투자를 하는 100배 유리하죠. 돈을 굴릴 수 있다. 100배 유리하죠. 그러면 이제 사교육보다 주식인 이유 사교육은 더 큰 문제가 있죠. 네. 사교육은 우리 아이들 가난하게 만드는 교육이거든요. 아니 사실 부모가 되면은 네, 저도 항상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좀 부모로서 최소한의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이거라도 해주지 않았으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커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나도 아이를 길러봤기 때문에 네. 똑같은 건 이해는 하지만은 안타까운 거는 네. 그 아이를 정말로 위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유태인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민족으로 보면 한국 민족, 네. 그 다음에 유태인이죠. 네. 그래서 유태인은 그 교육을 통해서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 유태인의 인구가 2%밖에 안 돼요. 네. 근데 20%의 자산을 갖고 있어요. 네. 한국도 엄청난 교육열이죠. 네. 근데 결정적으로 한국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태인은 누가 교육을 시키냐? 엄마가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엄마가 애가 학교에서 오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오늘 선생님한테 뭘 질문했니? 그래서 엄마랑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장점, 그래서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궁금한 점이 뭐고,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토론을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그래서 창의성 있는 교육을 시키는 반면에 한국은 집단 교육을 시켜요. 학원에다 하청을 두는 거죠. 네. 그럼 엄마는 마음이 편하지만 그 아이는 정말로 받지 말아야 될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제 고민을 주신 게 뭐냐면은 그 주식을 근데 내가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좀 아이에게 기업 보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좀 경제 시장을 보는 그런 안목 같은 것들을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질문 주셨어요. 뭐 아이도 모르지만 아마 엄마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나는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도 좋고 네. 인터넷에도 주식 투자하는 방법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네. 거예요. 어떤 걸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TV에 네. 그 주식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듣지 마세요. 아, 듣지 말고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죄송한 어떤 얘기지만.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한다든가. 네. 주식이라는 거는 네. 우리 아이가 세상을 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알게 예, 하는. 그러니까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네. 11살부터 투자하면서 네. 자본주의를 깨닫게 되고 네. 돈이 버는 것처럼 알게 된 것처럼 아이들하고 도서관 가서 그런 성공한 사람들 얘기, 부자가 된 사람 책을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거 읽어보고 빌 게이츠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빌 게이츠에 대한 얘기, 스티브 잡스에 관한 얘기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금융 교육을 하라고 해서 애랑 주식 차트 맞아요. 보고 그게 아니라 아직도 옛날처럼 학원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학원 가서 또 금융 공부하면 되겠지. 네. 그러니까 또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하고 엄마하고 네. 내 생애 첫 번째 주식을 서로 같이 골라보자. 먼저 그냥 내 예, 생애 첫 번째 예. 주식을 골라보자. 그렇죠. 워런 버핏도 그렇게 했어요. 워런 버핏도 버크셔 하드웨이라는 회사가 네. 자기 처음에 투자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음. 그 회사 이름을 가지고 네. 큰 그 버크셔 하드웨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주식이라는 거는 나한테 자본주의에서 가장 나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비록 10살밖에 안 됐지만 네. 애플이라는 그 회사 어떻게 해서 생겼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너무너무 나한테 흥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엄마도 아이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네. 방법이 그냥 아무거나 이제 먼저 일단 시작을 하는 거네요. 시작하는 거죠. 그냥 같이 앉아서 우리 어떤 주식 사볼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사놓으면 내가 샀으니까 그게 관심이 생기니까 관심이 갔죠. 계속 그다음에 보고. 그렇죠. 근데 그것만 사면 안 되겠죠. 처음엔 이제 하나겠지만 두세 개 되는 거고 한국 주식도 사보고 네. 펀드도 해야 되죠. 펀드 매니저가 어떤 직업인지 그다음에 펀드를 해서 유리한 점 뭘까? 분산 투자를 내가 쉽게 할 수 있구나. 적은 돈으로 할 수 있구나. 지식을 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장 지금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그 주식을 만드는 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 행동을.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기르는 부모 입장이라고 네. 하면 일단은 학원에 가는 거 다 끊어요. 사교육을 예, 다 무조건 일단 해요. 끊어요. 그래서 네. 그 돈을 가지고 네. 어떻게 얼로케이션 할까, 어떻게 자산을 분배할까. 네. 아이의 장래도 중요하고 내 장래도 중요해요. 네. 내가 노후 준비도 중요해요. 네. 지금부터는 온 가족이 네. 경제 독립을 위해서 다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럼 아이한테는 아이의 노후 준비, 그다음에 아이가 이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그 아이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 이름으로 한 달에 50만 원 투자해 줘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나의 노후를 위해서 한 달에 뭐 50만 원이 필요하겠다. 네. 아빠도 마찬가지로 아빠도 내 노후를 위해서 뭐 50만 원이다, 60만 원이다. 그걸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되는 돈이다. 아이한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펀드를 들어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주식을 사줄 수도 있고 저는 두 개를 다 하라 그래요. 어. 왜냐하면 펀드를 하게 되면 좋은 게 펀드는 3개월마다 편지를 받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네. 우리 주니어 펀드가 있어요. 그러면 네. 저희가 교육도 시켜주고 아이들한테 3개월마다 편지를 보내면 그 아이가 편지를 읽어보고 우리 영어로도 보내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되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게 되고 부모님도 해야 돼요. 애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알겠네요. 주식이라는 거는 네. 사람들은 자꾸 돈 버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네. 10% 벌었어, 뭐 네. 20% 벌었어. 그거는 굉장히 낮은 어. 레벨이에요. 주식에 투자하거나 펀드에 투자하는 거는 그런 돈 버는 게 아니라 이 기업에 투자했더니 10년 후에 10배가 되더라, 100배가 되더라. 그런 기업을
골로 가나 펀드를 골로 가서 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우리 아이가 30살 됐을 때 10억, 20억 있겠구나.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로 그 돈이 50만 원씩, 100만 원씩 했던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은퇴할 때 그게 이제 또 한 10억, 20억 되겠구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하니까는 이제 손해가 그게 발생이 이제 되는 도박장이에요. 거다. 사놓고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냥 쭉 놔두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면서. 그렇죠, 물론이죠. 주식 투자하는 거나 펀드 투자는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펀드에 투자한다는 거는 네. 주식에 여러 개 한꺼번에 여러 개를 분산 투자한다는 거니까 처음에는 펀드가 해요. 처음에는 일단 그리고 시작하시기 네, 힘들면 그리고 펀드에서 시작을 부모님도 하시고. 연금저축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연금저축펀드요. 네. 네. 400만 원 1년에 투자하게 되면 네. 65만 원 돌려줘요, 대부분. 어떻게 돌려주나요? 세금 보고할 때. 네, 세금 공제로. 예. 근데 그거 잘 안 해요. 너무 신기하게.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65만 원은 그냥 버는 건데 그렇죠. 앉아서 버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 펀드 계좌 열어주고 그 펀드를 통해서 또 아이들도 편지를 받아보면서 내 돈이 여기에 투자돼 있구나. 펀드 매니저가 이 회사를 좋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좋은 걸 팔았구나. 그렇게 해서 그 배우는 거 훨씬 낫죠. 근데 갑자기 내가 주식 한 번도 투자 안 하다가 어느 종목을 골라야 되냐. 자꾸 돈을 버는 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식 투자라는 건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해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유태인은 돈을 버는 이유가 어려운 동족을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일단은 시작을 하기에는 펀드가 좋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한번 펀드를 만들어 보고 일단 시작을 하면은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때 신문도 찾아보고 좀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고 도서관에 가서 이제 관련 인물에 대한 책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교육을 줄이고가 아니라 정말 끊고 이 사교육 할 돈으로 아이랑 주식을 하면 그게 오히려 그렇죠. 아이한테 더 그 맞아요. 큰 희망을 갖다 줄 수 있다. 이제 1편에서는 그래 내가 좀 주식 투자를 우리 아이랑 같이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2편에서는 좀 아이와 함께 금융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편에서도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오늘 특별 게스트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희 초처방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도에서 온 14살 10대 경제 유튜버 쭈니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쭈니맨 엄마 이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쭈니맨과 쭈니맨 어머님이십니다. 네. 우리 쭈니맨은요, 이제 경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 또 주니와 우몰을 직접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네, 14살 경제 영재를 만든 엄마표 돈 공부의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어떻게 지금 돈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길래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있길래 경제 영재라는 말이 붙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4살 저의 현재 자산은 약 6천만 원 정도. 네. 6천만 원이요. 네, 6천만 원. 지금 보면서 찔끔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통장에 사실 1,000만 원 있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14살인데 6천만 원이 있대요. 아니, 이거 보면서 아니, 어떻게 14살짜리가 6천만 원이 있나. 분명히 그건 뒤에서 엄마의 힘이 있지 않았나.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상캐스터로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예전에요. 네, 어쩐지 예전에. 뭔가 남다르세요. 네. 아닙니다. 네, 방송 일을 많이 하셨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아이를 네. 키우시는데 집중을 또 하고 계신다고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쭈님은 권중군을 어떻게 경제교육을 시키셨길래 이렇게 6천만 원의 자산가가 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우리 준이가 몇 살부터 이렇게 경제 교육, 아. 경제 공부를 하게 된 건가요? 경제 공부를 처음에 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일상 속 대화를 통해 가지고 우선 한 3살 때부터 3살이요? 네, 슬슬 시작이 돼서 5살 때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순간부터 경제 공부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네. 그러면 용돈을 이렇게 직접 주시거나 하는 거는 몇 살? 그런 건 전혀 없었었고요. 네. 이제 아이가 돈이랑 그 돈을 쓰는 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많이 바꿔줬었어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은 사는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가 되는 관점으로 계속 바꿔주는 연습을 한 5살 때부터 하다 보니까
보니까 아이가 7살 때부터는 이제 미니카를 가지고 놀다가 네. 직접 팔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사업 계획서를 쓰고 저희한테 와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 업장에 조그마하게 한 켠에서 미니카를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사업 활동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그 쭈니맨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가지고 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렇게 소름이 돋았거든요. 아 진짜. 네, 왜냐면 제가 최근 몇 년에 그런 경제나 이렇게 뭐 부자들의 마인드가 궁금해가지고 막 책을 읽었는데 거기 안에서 이게 부자들이 했던 그런 마인드들이 그냥 흡수를 다 온몸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어머님도 부자 마인드와 사고를 그 전부터 계속 많이 갖고 계셨나도 궁금했거든요. 아니요. 전혀 저도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20살 때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돈을 벌고 생활을 계속 한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 중에 결혼도 했었고 했는데 이게 부자 마인드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재테크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에 좀 눈을 떴어요. 그때야. 몸속에 깨우침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재테크를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릴 때부터 아이한테 다 가르쳐줬어요. 그거를. 3살 때 이유식 떠먹여 가면서 같이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르쳐주고 지금 재테크를 계속 같이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이제 준이가 그럼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던 어떤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생산 활동 그런 게 뭐였어요? 제일 처음에 한 거는 제가 5살 때부터 관점 바꿔주기. 관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때 또봇 그 로봇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 만화에. 근데 계속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사주면 또 다른 시리즈가 나오고 이게 계속 늘어나는데 가격도 은근히 비싸요. 한 3개쯤 사주고 또 계속 사달라고. 근데 볼 때마다 사달라고. 5살 때부터 그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봇을 쭉 세워놓고 이 장난감을 정말 많은 사람 이 누구일까는 이 또봇을 만드신 분 공장에 쌓여 있잖아요.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또봇이 한가득 로봇가 쌓여 있고 언제든지 놀 수 있고 전 세계 아이들한테 판매를 해가지고 큰 돈까지 버는 사람이 있다. 했더니 이제 본인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가 무슨 물건을 보면은 생산자 마인드로 계속 바꿔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관점 바꾸기. 네, 생산자의 네. 관점으로 바꿔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뭔가 좀 창업을 해보거나 물건을 팔아보거나 하는 것도 해본 거죠. 네. 7살 때 이제 그 미니카를 가지고 놀다가 이제 판매한 게 두 번째. 어린 아이의 7살에. 네, 창업이었는데 그것도 세뱃돈을 받은 게 있었어요. 네. 세뱃돈으로 미니카를 샀어요. 서울에 있는 그 도매 업체를 찾아가서 비행기를 타고 갔었어요. 같이 또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도매처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가지고 직접 가서 본인이 다 도매로 고르고. 그럼 같이 가가지고 네. 도매를 하는 걸 고르고 자기가 세뱃돈 모았던 거를 내고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최종적으로는 700만 원 정도로 이제 불어났어요. 그럼 처음에 이제 시작해서 도매가에서 산 거는 얼마나치를 산 거예요? 40만 원. 40만 원치를 네. 사서 700만 원치를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팔고 있으니까요. 그럼 옆에서 쭈니가 뭐 이거 미니카 사세요 이렇게도 주말에 와서. 그것보다는 일단 미니카를 하려면 이제 트랙이 필요한데 트랙에서 이제 제가 좋은 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은 이제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을 모셔서 오더라고요. 일부러 사라 하기보다는 그 재미를 직접 느끼게 제가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느끼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많이 그러면 사죠. 그걸 어떻게 팔까를 고민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좀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보다는 제가 즐기니까 같이 따라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미니카가 재밌어. 그러니까 이거 한번 팔아보자 그랬던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엄마가 미니카 한번 팔아보자 그게 아니라 그냥 쭈니가 진짜 팔고 싶다라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빠가 많이 컸죠. 미니카 쪽에서는 이제 하면서 자동차 이렇게 관심이 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럼 미니카를 팔아보자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진짜 저는 반대를 했었어요, 사실. 왜 반대를 왜냐면 하셨어요? 7살 유치원생이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와서 관리를 꾸준히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한 게 제가 그럼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와봐라라고 해서 사업계획서. A4 용지랑 볼펜을 주고 사업 계획서를 알려줬어요. 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고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그림도 그리고 미니카를 팔아야 되느니 뭐 자기 인생을 걸었다고 하면서 말을 하니까 너무 이제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 그럼 이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때 바로 이제 또 이제 아이 아빠가 이게 너무 재밌는 거라고 하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니 진짜 이게 뭐 학습지 몇 장 푸는 것보다 사업 계획서를 써봐라.
그게 진짜 엄청난 공부네요. 네네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쭈니의 문제 해결 능력이 점차 이렇게 성장을 했겠어요. 네네. 그러면 평소에 많은 문제에 있어서도 엄마가 많은 걸 해결해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이들은 솔직히 문제를 해결할 게 크게 없잖아요. 네. 학교에서의 친구 교우 관계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본인이 다 알아서 하라고 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엄마한테 연락이 안 오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제가. 진짜요? 제가 너무 바빠요, 사실. 저도 바쁘고 아이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매일매일 사건 사고의 연속이에요. 이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 거를 아이한테 다 말을 해주고 그리고 웬만하면 동행을 해서 그 해결을 하는 이 과정을 다 참여를 시켜요. 이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 20살 때 사회에 나갔을 때 아마 충격받을 거예요. 너무 쇼킹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사회에 나왔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사회가 매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는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살잖아요. 네. 얘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얘를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쭈니가 어쨌든 첫 번째는 생산자의 관점이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물건을 팔아보는 창업의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을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부모님의 문제를 함께 또 해결을 하면서 길러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우리 그 쭈니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원래 네. 본업은 학생이잖아요. 근데 엔잡러예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서 쇼호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버, 그리고 이제 주식, 그리고 저희 아까 말했듯이 미니크를 7살 때부터 계속 팔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팔고. 네, 그것도 이제 팔고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저희 집안 안에서 이제 알바, 홈알바 그거랑 또 뭐 있죠? 또 업장에서 이제 7살 때부터 와서 이제 아메리카노를 머신에서 내리더라고요. 가르쳐줬더니 이제 그때부터 틈틈이 와서 알바를 해요. 아메리카노 한 잔 팔 때마다 500원씩 적립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바리스타 그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활동을 11살 때부터 계속했어요. 제주 도내에서. 네, 그래서 방송도 하고 CF 모델도 했었었고요. 그럼 그게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얼굴을 알리게 돼가지고 연락이 오고 그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기회는 아무도 주진 않아요. 본인이 물어보고 찾지 않으면 네. 아들이 너무 무대나 이런 걸 좋아해요. 아이가 제주도 내에서 방송 그 아는 그 MC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했더니 너무 선뜻 그래, 야, 너 잘 먹게 생겼다. 먹방 한번 나와볼래? 이게 11살 때, 4학년 때. 그래서 얘가 처음에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냥 직접 찾아가서 그냥 말을 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분 때문에 아이가 발탁이 돼서 이제 가서 게스트로 갔는데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지금도 잘 먹지만. 그래서 거기 사장님 눈에 띄어가지고 방송의 기회 계속 좋아진 거예요. CF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조금 자리를 잡는데 제주도란 한계를 벗어나질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8살부터 아이가 마그네틱 옥수수라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하고 있었어요. 뭐 자석인데 옥수수 알맹이처럼 구독자가 붙어라라고 본인이 지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어떤 8살 내용이었어요, 그거는? 그냥 게임 방송? 게임 방송을 찍다가 이제 그거를 포기를 하고 이제 계정을 또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처음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8명, 36명 그리고 그 지금까지 다음 계정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컨텐츠가? 그 다음 권준 계정은 TV라고요. 해가지고 진짜 너무 여러 가지였어요. 먹방도 있고 뭐 노래, 춤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제 그거는 잡탕이죠. 해가지고 그래도 어찌어찌 하니까 36명에서 지금 거의 900명까지 오르긴 했더라고요. 권준 TV가 지금 있는 쭈님의 말고 또 따로 지금도 네, 계속 있는 다른, 거예요. 그냥 네. 그건 진짜 권준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춤도 추고요. 트로트도 부르고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꽁트, 뭐 여장도 해서 나오고 뭐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기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너를 알릴까 하다가 우연하게 150만 유튜버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이거 채널을 보여좀 했더니 너무 뭔가가 많대요. 브이로그도 있고 뭐 얘 뭐야? 먹방에다가 이러면 안 됩니다, 어머니. 주제를 하나로 정하세요. 그래서 그때 배웠죠. 그래서 그분한테 배워서 조금 발전이 있었었고 근데 그거로도 부족해가지고 유명 유튜버들이 누가 뭐 제주도에 내려왔다면은 진짜 차를 타고 막 가가지고 인스타로 보이잖아요.
만났어요. 5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만나서 이 권준TV를 보여주고 너무 웃기잖아요. 이 어린아이 이게 뭐라고 뭐 엄마가 막 달려와가지고 애 손잡고 와서 준아 물어봐 궁금한 거 물어봐 했더니 그분들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두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준이를 딱 보더니만 뭐? 너가 지금 3천만 원이 있다고? 이거 장난 아닌데 나보다 많아. 넌 그 주제로 해라. 돈. 그분들 덕분에 나온 게 마지막 세 번째 채널 쭈니맨이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유튜버들께서 준이한테 구독자에 연연하지 말고 이 유튜버라는 걸 한번 운영해 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험이 될 거야. 너한테 꼭 그걸 알려주고 싶어 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를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저희 또 엄마가 실행력이 좋아가지고 그냥 한다면 무조건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 빨리빨리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아, 이게 뭔가를 실행하고 실천하면은 되는구나 자체를 느껴버렸잖아요. 아, 네네. 네, 성취 되죠. 자체를 느껴버렸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하고 싶은 거 생겼어. 헉, 뭔가 해보고 시도해보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빨리 체득을 했네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인 몇 다리만 건너면 다 있어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할 뿐이라고 저는. 제주도에 있는 저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는데 그래서 직접 물어보게 하면 아이 자체가 동기부여가 스스로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해라 전혀 안 해요. 아니 이게 우리가 뭐 돈 얘기, 경제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사실 경제 자체가 삶이잖아요. 네. 돈 자체가 삶이니까 이렇게 엄마랑 같이 돈을 벌고 하는 과정에서 우선 실행한다. 그 다음에 그 분야의 어떤 최고의 선배님을 어떤 멘토, 찾아간다. 선배를 찾아간다. 이거 자체를 지금 네. 배워버렸어요. 네네네. 아 근데 경제 영재가 아니라 인생 영재가 된 것 같아요, 진짜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도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진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미니카가 안 팔려가지고 용돈을 어떻게 벌지 생각을 하면서 용돈이 없다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집에서 좀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어릴 때부터 주식을 사서 이렇게 서로 사고 팔면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했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걸 느꼈는데 어떤 거였냐면 일단은 큰 돈 자체를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이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어떤 돈을 운용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그것을 물려주는 것은 정말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느낌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기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돈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좀 생각이 바뀌셔서 좀 경제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아이 이름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계좌도 터주시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좀 경제교육을 어떻게 시키실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요 좀 경제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용돈부터 직접 관리를 해보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텀을 짧게 가야 되겠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용돈을 준다거나 3, 4학년은 저학년에서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2주에 한 번으로 늘려보고요. 그 다음 이제 5, 6학년은 한 달에 한 번 월급처럼 이제 주는 거예요. 이제 저학년 때부터 좀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좀 긴 기간에 한 번씩 주어도 그게 이제 관리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돈을 그냥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셔야 되겠죠. 저축을 하는 것,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 또는 지출을 하는 것, 또 기부를 하는 것, 이런 것들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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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 정도로 한번 처음에는 이제 해보는 거죠.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용돈을 얼마로 할 건지 좀 아이랑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하면서는
돈이 이제 정말 모아지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고가의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사는 것도 기쁨이죠. 즐거움이에요. 또 부모님이랑 아이랑 함께 이제 주식 같은 거, 펀드 같은 거 투자를 하면서 유망한 것이 어떤 것이 있고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하면 자연스럽게 경제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 공부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기부를 할 때는 아이 이름으로 생일마다 기부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화 의식 같은 거를 가족이 함께 만들면은 뿌듯한 경험이자 또 내가 돈을 모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배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제 홈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로 하면서 또 집안일로 돈 벌 기회를 재미있게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노동의 가치 그리고 돈의 소중함 같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이랑 함께 상의를 하면서 이 홈 아르바이트에 어떤 것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내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에 대해서 넣기보다는 집안에 일을 넣으면 좋겠죠. 이렇게 집안일하는 것들 숙제를 내주면은 많은 아이들이 저희 엄마는 이 시간에 공부하라고 했다. 이제 아이들이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집안일 애들이 해도 그게 시간이 사실 엄청 많이 드는 게 아니고 그거 집안일 안 한다고 해서 사실 공부를 더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숙제, 뭐 내가 편식하지 않고 먹기 이런 당연한 일들 말고 화분에 물을 준다라던가 좀 책장을 정리해 본다라든가 빨래를 널어본다라든가 이렇게 집안일로 홈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거를 할 때 용돈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보면 또 재미있게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함께 경제 관련 도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경제 관련 도서는 이제 경제 현상을 단순하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 것도 있고요. 또 돈을 이제 번 위인들 있죠. 그런 위인을 소개하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주제로 또는 경제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경제 공부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용돈을 줘가지고 그거를 관리를 해보는 거, 홈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거, 이제 세 번째는 함께 이제 경제 관련 도서를 찾아보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랑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내가 그러면 커서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진로 교육까지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우리 초처방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제가 전에요. 바로 경제교육 어떻게 시키면 좋을지 그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요. 그 경제교육과 관련된 컨텐츠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경제 용어들도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상식도 이제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직접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유튜브 채널 경제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추천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채널입니다. 이제 여기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실에서 이 철저하게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교실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세금도 내고 월급도 받고 이제 실제 아이들이 교실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서 더 흥미가 생기고요. 또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동화를 또 내셨더라고요. 세금 내는 아이들로 그대로. 그래서 유튜브 채널과 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공정위 TV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경제 정보를 동영상으로 쉽게 전달을 하는데요. 근데 초등학생 필수 사회 경제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이면서 꼭 알아야 할 용어를 한 5분 정도로 짧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기획재정부예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거기 안에는 어린이 경제교실이라고 해서 만화로 쉽게 경제를 배울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특히나 이 초등학교 사회 경제 파트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 정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니까 한번 또 시간 날 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금융감독원이에요.
금융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을 하는 채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금융교육 동영상 클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사회경제 용어가 좀 어느 정도 초보적인 것이 정립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금융이라는 더 넓은 범위의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영상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의 어떤 경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을 보시고 영상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초보적인 수준인지 약간 더 윗수준인지를 보시고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5번째는요, 어린이 경제신문이에요. 이코노아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경제신문 유튜브 채널입니다.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그런 경제 관련 영상만 모여져 있어요. 고르지 않아도 이 어린이를 타겟으로 하니까요. 어느 정도 좀 내용이 우리 어린이들에 맞춰서 이렇게 선별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겠죠. 어린이 경제 신문도 있는데 이런 영상들로 좀 친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문 읽기로 넘어가도 좋겠죠. 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책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존리 대표님을 인터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존리 대표님의 금융 동화책인데요. 존리의 금융모험생 클럽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존리 대표님이 처음으로 출간한 금융 동화예요. 4명의 금융 모험생들이 이 금융 모험생 클럽 활동을 통해서 이 금융 지식을 쌓아 간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존리의 어린이 경제 학습 만화로 존리의 경제 마스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롤플레잉 게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게임하듯이 그렇게 경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만화예요. 그래서 이것도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만화책이니까 처음에 접하거나 할 때 재미 위주로 해서 접해보면 좋겠죠. 그 다음 3번째는요.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인데요. 이게 그 전에 줄글책으로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만화 버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인데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실천하는 그런 키라의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이야기 버전과 만화 버전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의 독서 수준에 맞춰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만화로 흥미를 끌고 그 다음에 줄글책을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어린이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이 돈의 가치, 저축의 중요성, 그리고 투자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식회사 6학년 2반이라는 경제 동화도 있어요. 이거 약간 조금 더 줄글이 많아요. 고학년 학생들이 직접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또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다른 기타의 어떤 컨텐츠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린이 경제신문인데요. 이코노아이에서 발간하는 어린이 경제신문입니다. 아까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신문, 인터넷 신문으로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번째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런 센터가 있는데 여기 안에 가보면은 전 국민의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해서 연령이나 단계별로 이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보드게임이라든지 디지털 음성 도서 같은 어떤 것들, 그래서 금융교육의 교재나 교구 같은 것들, 또 동영상이나 카툰, 그리고 체험 교육 자료도 거기서 볼 수 있는데요. 문방구 물건 사기나 십자낱말 퍼즐 같은 것들도 있고 금융교육 이러닝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집에서 활용을 해보셔도 좋고요. 이제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또 활용을 해보시기에도 참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획재정부 어린이 경제교실이에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은 또 어린이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경제 관련 용어나 경제학자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또 정리를 해놨고요. 동영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살펴보시고요. 또 기획재정부 경제배움 2라는 그런 홈페이지도 있어요. 여기 안에서는 이제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어떤 경제교육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온라인으로 체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과정에 맞춰가지고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요. 또 여기에서는 지역 경제교육센터에서 열리는 그런 경제교육 행사들도 이제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내 아이가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들 먼저 또 찾아보시면은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그리고 책 그리고 다른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기타적인 부분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여러 가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학습적인 습관도 생길 수도 있고요.
아 내가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동기유발이 되니까요. 또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또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잔소리하지 않아도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들 추천해 드린 거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진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개학을 했을 거예요. 2학기도 우리 파이팅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필요하신 컨텐츠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요 참고해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